왜 승인 안 받고 했냐? 그 말씀을 하시더니, 지난 토요일 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밀항을 해서 일본으로 도주를 한다는 첩보가 계속 날아든다. 그래서 내 오늘 새벽에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슬러트 머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1993년도 5월 3일일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세 포탈과 그 당시 한 30억 정도 조세 포탈과 공갈방조로 일단 구속을 하게 됩니다. 정덕진을 체포하기 직전까지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 수뇌부에게 로비도 하고 또 청와대에도 로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 로비를 하면서 청와대 로비해도 로비가 통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해왔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대검찰청을 통해서도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수사를 하니까 마지막에 로비를 한 것이 그 당시 서울지검 간부를 통해서 저한테 100억을 주겠다.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사건 번호가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내사 번호가 있었던 사건도 아닙니다. 저 혼자 89년 초부터 거의 만 4년 가까이, 3년입니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까지 내사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받은 사건도 아니고 말하자면 제가 눈 감으면 끝나버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저한테 서울지검 간부를 통해서 100억을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100억이란 돈이 얼마 정도 되는 돈인지 이 가늠이 되지 않아가지고 도대체가 그 간부 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100억을 제의를 하냐. 과연 그게 100억을 제의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건이냐. 그렇게 거꾸로 물어보니까 우리가 내사를 하면서 대강 추정했던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덕진 6천억, 정덕일 6천억, 그리고 정덕중 큰형연자 500억. 그 1조 한 2,500억 재산이 되니까 100억을 떼줘도 별 무리가 없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없다. 사건에서 100억을 93년도 그게 4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같으면 1,000억이 넘겠죠.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의도 받아보고. 그런데 체포하고 난 직후에 왜 이 사람을 수사하기가 어려웠냐. 그건 첫날 정덕진 회장이 자술서 쓴 거 보고 아하 이래서 여태 못 건드렸구나.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자술서 쓴 그 A4 용지에 2장을 보니까 그 자술서에서 쓴 것은 지난 92년 12월 대선 때 YS 진영에 상도동 가서 자기 동생 정덕일이가 상도동 그 집사를 만나가지고 YS한테 큰절하고 돈을 3차례에 걸쳐서 50억을 줬다. 대선 자금을. A4 용지에 쓴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비웃으며 하는 말이
YS부터 조사를 해봐라. 그러면 다른 거 내 이야기 해주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자. 소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거나 또 정치자금법이 그 당시에 있긴 했지만은 그 사건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전례가 없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도 소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직 중에 우리가 검찰에서 건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다시 이 사건 끝 무렵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덕진 회장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대검찰청이나 청와대에서 왜 그 사이에 수사를 못하도록 난리를 쳤는가 일견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정덕진 형제가 슬로트 머신을 운영을 전국에 하면서 위기로 몰렸던 아마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89년으로 내 기억을 하는데 안기부 안보 수사국에서 안보 수사단에서 정덕진 형제를 권력형 비리 차원에서 국세청을 시켜서 탈세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탈세 조사 결과 그 당시에 서영택 국세청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세청에서 탈세를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 기간 탈세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조세 포탈이 126억인가 거의 130억 가량 조사 포탈이 있었다. 그렇게 그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그 조세 포탈 자료를 우리가 거의 강압적으로 건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근데 조세사범 같은 경우에는 탈세가 있고 조세 포탈이 있습니다. 탈세라는 거는 그냥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거, 이게 탈세라고 하고, 조세 포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세를 안 되는 경우를 조세 포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벌 대상은 조세 포탈에 한해서 처벌이 됩니다. 1억 이상 조세 포탈을 하게 되면 제 기억으로서는 그 당시에 특가법상 조세 포탈로 대해서 필요적 고발 사항입니다. 국세청에서 임의적으로 뭉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1억 이상 조세 포탈로 조사가 되면 반드시 필요적 고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과연 누구의 지시로 고발하지 않고 그냥 무마가 되었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배우가 누구냐. 그게 첫째 우리가 의문점이었고, 두 번째가 90년경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호국청년연합회라고 그 당시에 우익의 외곽 조직이 있었어요. 일종의 말하자면 조폭석을 비슷하게 호국청년연합회를 조직을 해서 야당이라든지 소위 좌파 집회, 반대파들 집회에 가서 또는 반대당의 야당의 전당대회장 가서 그것을 파괴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옛날에 신민당의 용파리 사건 기억하시죠? 시민회관 전당대회 때 YS가 도망을 가서 옆 건물의 지붕 위에 기어다니고 하던 그 사건입니다.
그 호국청년연합회라든지 우익단체에 돈을 대주는 사람이 정덕진 회장이다.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으로서도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대검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할 때 뒤를 봐준 검사장이 과연 누구냐? 그게 우리가 이제 배후 세력을 찾던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 전국적으로 탈법적인 슬로트 머신을 운영하는데 제일 첫째 포섭 대상이 경찰이다. 그럼 경찰에서 우리가 내사에서 알고 있는 사람 이외에 나머지 거물이 누구냐?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슬로트 머신 업계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였나? 그리고 검찰에도 슬로트 머신 업계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였나? 대한민국의 정보, 수사, 정치, 이 소위 3대 배후 조직에 대해서, 배후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 추궁하던 거였죠. 근데 첫날인가 구속이 되고 난 뒤에 며칠 지난 후에 이제 조금 말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제 기억으로서는 안기부의 엄삼탁 기소실장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거의 새벽까지 녹음기로 녹취를 했어요. 안기부 그 엄삼탁 기소실장에 대해서. 그 녹취를 내가지고 거의 이제 한 2-3시간 녹취를 내가지고 잠시 이제 녹취 도중에 잠시 내 방에 올라와가지고 한 시간 쉬고 있다가 다시 내려갔을 때 이제 녹음이 그 당시에는 이미 끝나고, 그래 이제 테이프를 들고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그 강력 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엄삼탁이 부터 조사를 시작하면 되겠다. 그런데 부장님 앞에서 녹음을 들어보니까 이 녹음된 게 하나도 없어요. 녹음이 다 지워져 버렸어.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녹음을 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정덕진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엄삼탁 부분에 어제 녹음한 게 있으니까 조서를 받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서를 거부하더라고. 그래서 당신 어제 나한테 자세히 이야기하고 동준 금액하고 명분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장소하고. 그래서 그대로 조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정덕진 회장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녹음기 있으면 와서 틀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실랭이를 서너 시간 하다가 12시 넘어서야 겨우 하는 말이 그 녹음 사실 내가 당신 저 방에 올라갔을 때 다 지워버렸다.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며칠 갔죠. 그러다가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결국은 서로 씨름하다가 그 당시에는 소위 플리바게이라고 하죠. 플리바게이라고 하죠. 좋다. 그럼 당신이 미국의 팔로스 버디스에 250만 달러짜리 호화주택을 산 게 있지 않느냐. 그 주택 사진하고 그 등기부 등본이 있다. 250만 달러를 해외 밀 반출을 했는데 이것만으로 처벌이 되고, 또 당신이 체포될 때 스미스 웨건하고 리볼버 권총 2자루가 있었다. 불법 무기 소지하고 그거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기구속된 사건도 마찬가지고 탈세하고 그 4개로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그거로만 보낼 수밖에 없겠다. 당신 참 자녀들도 훌륭히 잘 키웠고 참 얼굴도 미녀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 됐다. 그걸로 이제 설득을 시작을 해서 결국은 미국에
LA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집은 우리가 묻지 않기로 하고 불법 무기 소지도 묻지 않기로 하고 배후를 밝히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참고로 미국의 팔로스 버디스의 그 화주택 사진은 지금 TV조선의 본부장하고 있는 주용중 조선일보 기자가 LA 가서 찍어왔던 사진입니다. 그걸 제보받아서 했고, 또 정덕진 회장이 라스베가스에서 리베리아 호텔 그리고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외상 도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카라 도박을. 그 하면서 아마 150만 달러 정도 부채가 있었는데 그걸 아마 갚아준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150만 달러 정도가 되면 달러 밀반출이죠. 그러면 400만 달러가 되고 그 400만 달러 정도 되면 그 당시 내 기억으로서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해외 자금 도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는 그 당시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해외 자금 도피한 거, 라스베가스에 불법 도박한 거, 권총 불법 소지한 거, 이 세 개를 묻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배후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당시에 조직폭력이나 특별수사에서는 플리바겔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아예 공개적으로 플리바겐이 허용이 되고 있고 지금 검찰의 관례는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검사를 할 당시에는 조직폭력 사건 그리고 마약 사건 그리고 특별수사 사건에서 종종 이런 플리바겐 수사가 있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쯤 하겠습니다.